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이번 달도 알차게 잘 썼다 하면서 기분 좋게 내시는 분, 아마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내가 데이터를 이만큼 썼나? 5G는 터지지도 않는데 왜 요금은 8만 원, 9만 원씩 내야 하지? 라는 불만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는 세금처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이 불합리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고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SK텔레콤, KT, LGU+, 이 세 곳 말고는 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통신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그리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동시에 휴대전화 화면에 통신사 로고가 바뀌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머리 위 저 우주 공간에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스타링크 군단입니다. 단순히 인터넷 좀 빠르게 쓰게 해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땅바닥에 기지국을 받고 케이블을 깔아서 돈을 벌어왔던 대한민국 통신 3사의 밥그릇을 걷어차 버리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이 스타링크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리고 철옹성 같았던 통신 3사의 독점 구조가 왜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지, 그 살벌한 경제 전쟁의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갇혀 있었던 이 통신시장의 구조부터 냉정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과점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형태죠. 지난 30년, 통신 3사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해왔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전 국토에 통신망을 깔아놨다는 핑계로 진입장벽을 만리장성처럼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고 싶어도 야, 너 기지국 있어? 없으면 나가 라며 문전박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부도 그동안은 이들을 보호해줬습니다. 통신은 국가기관 산업이니까 안정적인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제4 이동통신사가 들어오는 걸 까다롭게 막았고, 알뜰폰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하청 구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통신 3사는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할 필요가 없었죠. A사가 요금을 올리면 B사도 슬그머니 올리고 C사도 눈치 보며 따라 올립니다. 서비스 품질이 좀 떨어져도 소비자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매달 8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내면서도 지하철에서 유튜브가 끊길 때마다 분통을 터뜨려야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땅에 기지국을 박을 필요가 없는 경쟁자가 나타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땅을 파서 케이블을 묻어? 그냥 하늘에서 바로 쏘면 되잖아? 이것이 바로 스타링크의 핵심, 저궤도 위성 통신입니다. 기존의 통신사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막고 통행료를 받았다면 스타링크는 그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를 띄운 격입니다. 톨게이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특히 2025년 들어서 스타링크의 공습이 더욱 무서워진 건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기술이 상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위성 인터넷을 쓰려면 집 옥상에 접시 모양 안테나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번거롭고 비쌌죠. 하지만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이 우주에 있는 위성과 직접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갈아타면 되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폭발 직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5G 상용화 과정에서 한번 크게 데인 기억이 있습니다. LTE보다 10배 빠르다는 광고를 믿고 비싼 요금제로 갈아탔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잘 터지지도 않고 심지어 지방이나 건물 안에서는 LTE로 바뀌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신감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어디서나 터지고 속도도 빠르고 심지어 약정도 없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둑이 터지듯 대세가 바뀌는 지점 말이죠. 통신 3사는 지금껏 에이, 위성통신은 느려, 끊겨, 비가 오면 안 터져 라며 애써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보란듯이 매주 수십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며 그 단점들을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통신사들이 우리는 세계 최초 5G라는 타이틀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통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통신 3사 임원들은 밤잠을 설치며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가입자 몇 명 뺏기는 게 두려운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수익 구조, 즉 돈을 버는 공식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신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 영어 약자로 ARPU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고객 한 명한테 한 달에 얼마를 뜯어내느냐 하는 수치입니다. 통신사는 그동안 이 ARPU를 높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고가 요금제를 쓰게 만들고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끼워 팔았죠. 그런데 스타링크와 같은 글로벌 위성 통신 사업자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아주 잔혹한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때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월 3만 원의 데이터 무제한 위성 통신이라 산속에서도 터짐. 이런 상품이 나오면 기존 통신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7만 원 받던 걸 4만 원, 3만 원으로 내려야 합니다. 가입자 수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받는 돈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재앙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는데 기지국 유지 보수 비용은 그대로 나갑니다. 아니, 오히려 5G 품질 논란을 잠재우려면 투자를 더 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구조. 이것이 바로 통신 3사가 마주한 재무적 위기의 실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 간 거래, 즉 B2B 시장입니다. 요즘 공장이나 항만, 물류센터에서는 로봇을 돌리기 위해 전용 통신망을 씁니다. 통신사들에게는 이게 아주 짭짤한 미래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선박이나 오지에 있는 스마트팜, 상한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과연 기지국을 세워야 하는 기존 통신망을 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바로 쏘는 위성 통신을 쓸까요? 답은 뻔합니다. B2B 시장의 알짜배기 고객들마저 스타링크에게 뺏길 처지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신 3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바보들은 아닙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생존 전략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통신사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그리고 이 절박한 변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통신 3사가 지금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탈통신 전략의 실체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리스크,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와 소비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셈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통신주가 배당 많이 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사모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차피 망하진 않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힌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배당의 원천인 이익이 훼손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배당금을 계속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겉으로는 인공지능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외치면서 뒤로는 어떤 은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규제 칼날이 스타링크라는 외세와 토종 통신사 사이에서 어디를 겨누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CEO들이 신년사나 주주총회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AI 컴퍼니로 도약하겠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 통신사라는 간판을 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업인 통신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탈통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고 다른 하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UAM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AI 비서 서비스도 내놓고 메타버스 플랫폼도 만들고 하늘을 나는 택시 사업에도 뛰어든다고 하니까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발표가 나올 때마다 역시 대기업은 다르네 하며 주가가 반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봅시다. 통신사가 만든 AI 서비스, 여러분 일상에서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대신 통신사 AI를 쓰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냉정하게 말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AI 생태계를 통신사들이 흉내만 낸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통신사들의 AI 전략이라는 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자사 가입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더 잘하겠다, 혹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AI로 대체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이라기보다는 비용 절감에 가까운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본업의 부진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로 봐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주식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민감해 하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배당금입니다. 통신주는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로 통합니다. 주가가 좀 떨어져도 연 6%, 7%씩 꼬박꼬박 배당을 주니까 은행 이자보다 낫다며 은퇴 자금을 묻어두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배당의 원천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당은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남긴 이익, 즉 순이익에서 떼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타링크와의 경쟁으로 요금을 내려야 하고 5G 투자비는 계속 나가고 AI 같은 신사업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고배당을 5년, 10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과거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였던 AT&T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AT&T는 수십 년간 배당 귀족주로 불렸지만 무리한 미디어 사업 확장과 부채 증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배당을 삭감했습니다. 그 순간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당만 믿고 버티던 주주들이 일제히 매물을 쏟아내면서 폭락했습니다. 한국 통신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수익성이 악화되어 배당 성향을 줄인다는 발표가 나오는 순간 통신주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높은 배당 수익률은 어쩌면 주가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배당주는 주가도 오르고 배당금도 매년 늘어나는 주식이지, 주가는 지지부진한데 배당만 많이 주는 주식이 아닙니다. 투자는 기업의 성장이 멈췄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한편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면서 통신 3사를 쥐어짜고 싶어 합니다. 스타링크 같은 맥이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와서 판을 흔들어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죠. 그래야 경쟁이 붙어서 요금이 내려갈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 주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 통신망이 외국 기업, 그것도 일론 머스크 같은 통제 불가능한 인물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났을 때 머스크가 한국 서비스 중단해 라고 한마디 하면 대한민국 통신이 마비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타링크가 전황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스타링크의 진입을 허용하되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한국 통신사 망을 일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지분 투자를 강제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 과정에서 통신 3사는 스타링크와 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을 잡고 동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통신사는 발빠르게 스타링크와 제휴를 맺고 위성 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스타링크를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한 커버리지를 채워줄 파트너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누가 먼저 그리고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스타링크와 손을 잡느냐가 향후 통신시장의 패권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과도기에서 돈의 냄새를 잘 맡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통신 3사 주식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럼 스타링크 관련주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부품주를 사야 할까요? 지금부터 진짜 돈이 되는 아직 대중에게 덜 알려진 알짜 투자 섹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우주항공 테마주 가지와 하고 묻지마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실적이 찍히고 기술적 해자, 진입 장벽을 가진 기업들을 골라내는 눈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은 꿈을 먹고 자라지만 주가는 숫자를 먹고 자랍니다.
꿈만 꾸다가 상장 폐지되는 기업과 실제로 숫자를 만들어내며 10배거 10배 상승을 달성하는 기업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특히 위성통신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이 부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적외도 위성용 파즈 어레이 안테나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 위성 안테나는 접시 모양으로 생겨서 위성이 있는 방향으로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적외도 위성은 지구 주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돕니다. 안테나가 그걸 따라가며 빙글빙글 돌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게 파즈 어레이 안테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자 신호만으로 위성의 위치를 추적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영국의 원웹 등 전 세계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모두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방산 및 통신 장비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나 인텔리안테크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이미 글로벌 위성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납품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투자자라면 통신 3사의 배당 수익률에 목을 맬 게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 위성 통신 시장이 커질 때마다 매출이 덩달아 커지는 수출형 통신 장비 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내수 시장에서끼리 치고받는 통신 3사와 달리 이들의 시장은 전 세계 우주입니다. 성장판이 닫힌 어른과 이제 막 키가 크기 시작한 청소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6G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5G가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데 무슨 6G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6G 백서를 내고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6G의 핵심이 바로 지상망과 위성망의 결합입니다. 땅에 있는 기지국과 하늘에 있는 위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사각지대 없는 통신을 구현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위성 통신용 반도체와 초소형 기지국 장비입니다. 이쪽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RF 통신 부품 업체들도 눈여겨봐야 할 대상입니다. 자, 다시 우리 같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싸움이나 주식 투자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 통신비를 아끼는 게 급선무니까요. 스타링크가 들어오고 통신 시장이 재편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호갱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약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통신사들은 위기를 감지하고 장기 약정 고객을 묶어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재약정하시면 상품권 드립니다. 인터넷이랑 묶으면 할인해 드립니다. 라며 유혹하죠. 하지만 지금 3년 약정에 묶이는 건 스스로 족쇄를 차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절 2년 안에 스타링크를 비롯한 제소 이통사 그리고 알뜰폰 업체들의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쏟아질 텐데 위약금 때문에 못 갈아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약정이 없는 자급제 폰을 쓰거나 약정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결합 상품의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TV, 가족, 휴대폰까지 다 묶어서 할인을 받고 계실 겁니다. 통신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 결합 상품입니다. 한번 묶이면 귀찮아서라도 다른 데로 못 가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봐야 합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보고 TV는 거의 안 보는데 굳이 비싼 IPTV 요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스타링크가 들어오면 인터넷 속도나 품질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굳이 한 통신사만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회선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몸집을 가볍게 해야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리어답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한국에 정식 출시되면 초창기에는 얼리버드 혜택이나 체험단 모집 같은 파격적인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남들이 저거 잘 터질까 의심할 때 먼저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해지하면 그만입니다. 위성통신은 설치비나 가입비가 기존 통신사보다 유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먼저 경험해보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통신비를 아끼고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먼 미래 2030년의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SKT, KT, LG U+스 대리점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상담을 받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때 통신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살아남은 통신사는 더 이상 통신사라고 불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AI와 데이터 그리고 우주를 연결하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하늘에는 스타링크 위성이 날아다니고 땅에서는 통신사의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고 도심에서는 UAM이 날아다니는 세상, 이 모든 것을 끊김없이 연결해주는 기업만이 살아남아 승자 독식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기득권만 지키려 했던 통신사는 도태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거대 글로벌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속도와 자본의 흐름이 가리키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노키아나 모토로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파도 한 번에 쓸려 나갔듯이 통신 3사도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 거대한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건 속도입니다. 누가 더 빨리 위성 통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누가 더 빨리 AI를 접목시켜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느냐 싸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통신사들은 이제 막 신발끈을 고쳐매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의 결과가 대한민국 IT 강국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려는 무모한 도전자 일론 머스크인가요? 아니면 30년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국의 통신 3사인가요? 혹은 그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실속을 챙기는 현명한 부품 기업들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는 사람은 돈을 잃을 것이고 파도에 올라타는 사람은 불을 거머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30년간 굳건했던 통신 카르텔의 붕괴 조짐과 우주에서 날아온 새로운 위협 스타링크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변화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진다는 건 불편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독점이 깨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때 언제나 기술은 발전했고 소비자의 삶은 나아졌습니다. 통신 3사가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신 차리고 혁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등장은 한국 통신 시장에 던져진 매기입니다. 이 매기 덕분에 미꾸라지들이 더 활기차게 움직인다면 결국 그 이득은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신비 고지서가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가 기술주 투자로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시장의 변화를 감시하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십시오. 기회는 소리 없이 다가와서 준비된 자의 손을 잡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